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19일 목요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검증위원회는 오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셋값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홈플러스가 서울 노원구의 한 점포를 비밀리에 매각한 뒤 청년 임대주택을 지으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일주일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111.3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과 카페 등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오늘 김해 신공항 추진안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발표했습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안전과 시설 운영, 수요, 또 환경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증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은 산을 깎는 문제 등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며 지난해부터 검증위원회를 통해 14개 쟁점에 대해 검증해왔습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며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 부동산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3,4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3,770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거래 신고 기한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달 거래량은 9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급감했지만 지난달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은 종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10월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포시의 매매 건수가 58.9%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안산과 부천, 수원 순으로 늘어난 모습입니다. 수십억 원대의 꼬마 빌딩을 사며 생긴 근저당 채무나 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내야 하는 매수대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부모가 대신 내준 탈루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편법 증여가 확인된다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근 실적 악화를 이유로 점포를 잇따라 매각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번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점포를 매각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직원,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까지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4개 점포와는 다르게 비공개로 매각을 추진하다가 드러난 사실이라 반발은 더 거세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중개점. 노원구에 몇 안 되는 대형마트로 재래시장이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의 장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비밀리에 점포를 매각하고 서원산업개발이 이 자리에 청년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것이 드러나며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의 시행인가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가 인근 중학교의 가전통신문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등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매각 추진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주민들은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곳마저 없어지면 불편이 커진다며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주택용지는 54.2%에 달하지만 상업시설 용지는 2.1%인 상황. 여기에 이미 인근 공릉동과 상계동에 청년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의 임대주택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 16,000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반대 의견을 내고 노원구청도 서울시의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우원식 의원도 나섰습니다.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동네를 콩나물시루로 만들어 놓은 게 그동안 사랑했던 대가냐. 살아서 그 빚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장사를 잘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기들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저 먼 데에다가 무슨 뭘 해준다 그러면 갈 수가 있습니까? 점포의 매각 소식이 들려오자 평소대로라면 사람들이 몰릴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며 한산한 모습입니다.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입점업체들도 홈플러스로부터 매각에 대한 어떤 입장도 듣지 못했다며 큰 불만을 토로합니다. 단골분들을 통해서 어느 기간까지 하냐, 여기 없어진다던데. 아니, 저는 근데 정식적으로 홈플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제 이 이슈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반품도 많이 하시고, 저희는 이미 조금 피해 아닌 피해는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우원식 의원 측의 공문을 통해 매각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서울경제TV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안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코픽스가 한 달 만에 다시 소폭 하락하며 주요 은행의 변동성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대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KB국민, 농협 등 일부 은행은 코픽스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변동 금리가 오히려 인상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포인트 올려 연 2.76에서 3.96%를 적용했고 NH농협은행은 금리를 0.35%포인트 올리고 최고 금리는 0.05%포인트 낮춰 연 2.66%에서 3.67%로 조정했습니다. 국민은행은 10월 말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 10개를 2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품들마다 약간씩 달랐던 우대 금리를 일괄 조정하며 금리가 오르게 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이 전날보다 0.01%포인트 내린 연 2.59에서 3.89%로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 판매량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제네시스 GV70, 르노 삼성의 QM6, 쌍용차 올류 렉스턴 등 주력 SUV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올류 렉스턴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지난 4일 출시한 올뉴 렉스턴입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G4 렉스턴의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디자인과 성능, 첨단 안전 사양 등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13일 인천 왕산 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출발해 해안도로를 따라 55km를 시승했습니다. 외관 디자인 변화의 핵심은 그릴입니다. 다이아몬드 형상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디귿자 모양의 주간주행 등과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됐습니다. 실내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D컷 스티어링 휠, 덮개를 활용한 컵홀더와 무선 충전 패드 등이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성능과 연비도 개선됐습니다.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0kgm를 발휘해 기존보다 각각 15마력, 2.0kgm 향상됐습니다. 또한 전륜 WC본과 후륜 어드밴스드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조합으로 승차감과 직진, 코너링의 안정성이 향상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첨단 안전사양이었습니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 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주행안전 보조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프레임 타입 바디를 채용해서 경쟁사에서 줄 수 없는 탁월한 안전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안전 시스템들도 충분히 보강을 시켰습니다. 올뉴 렉스턴은 사전 계약을 포함해 지난 11일까지 약 5,500대가 계약됐습니다. 하반기 예고된 SUV 대전에서 쌍용 자동차가 승기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쿠팡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 고용 규모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CEO 스코어에 따르면 쿠팡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3분기 말 기준 43,07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2분기에도 고용 규모 4위에 올랐던 쿠팡은 3분기 LG전자를 제치고 빅3에 오르게 되며 꾸준한 투자를 통한 지속적 고용 증가를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신규 일자리 역시 쿠팡이 가장 많이 창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쿠팡은 13,744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2위인 한화솔루션과 3위 삼성전자를 합친 것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 쿠팡은 이 기간 국내 500대 기업에서 줄어든 1,833명의 7배가 넘는 신규 일자리를 홀로 창출했는데 이는 쿠팡을 제외한 8개 이커머스 업계가 만들어낸 일자리의 30배에 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BNK 부산은행, IBK 기업은행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약속하고 총 600억 원 규모의 상생대출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일 BNK 부산은행과 부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공사와 부산은행은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상은 부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5억 원이며 기업별로 산출된 금리보다 연 0.65%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IBK 기업은행과도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총 600억 원 규모의 상생 대출 펀드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정환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생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고민해 코로나19 국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의 주거 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공사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회,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성년이 돼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되는 부산 지역 청년들의 월세, 공과금을 지원하고 부산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청년 자립생활관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민선 7기 김포시 정하영호가 교육도시, 교통도시 등 83개 사업 가운데 40%가 넘는 사업을 이행하며 순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하영 시장을 직접 모시고요. 김포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제1회 헌정대상 자치행정 부문에서 수상하셨는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헌정회가 예. 전국의 광역, 지자체장들, 시도교육감들 그리고 시군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 수호 그리고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수상을 하게 됐는데 김포시는 행정자치 분야에서 첫 번째 주는 이 수상식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아마도 김포에 많은 또 10년이 넘은 묵은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풍무동의 도축장, 시내폴리스 등 그러한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예. 또 시민들을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2개월 감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좋은 평가가 있었다라고 뒷말이 전해지더라고요. 예. 뭐 워낙에 많은 또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해주시고 네, 또 그럼요. 시민분들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상을 대표해서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19가 김포가 대처를 잘 하고 있긴 한데 1.5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잖아요. 수도권 네, 전체적으로 봤을 그렇습니다. 때 당장 이 김포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소강 상태에 있던 코로나19 예. 그 확산세가 김포 역시 2, 3일 경에 1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예. 발생됐고요. 네. 오늘 177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예. 자가격리 대상자만 3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자가격리자에 대한 1대1 멘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개인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이 최상의 백신이 아닌가 싶고요. 어제 그 유흥주점 등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돼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죠. 제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집합 금지 명령을 좀 내리고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철저하게 너 내가 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오셔서 그 말씀을 좀 하셔서 저희도 이제 또 바로 가셔서 방역도 계속 신경 쓰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예. 밤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하철 얘기 좀 해볼게요. 신도시 중에서 뭐 알아보니까 유일하게 서울 지하철이 연장이 안 된 곳을 꼽자면 김포시가 예, 나타난다라는 김포시입니다.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타당성 조사도 뭐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좀 한 말씀 들어볼 수 있나요? 지하철 관련해서? 뭐 수도권 또 서울 인근에서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이 연장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고요. 교통 편의 또 교통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김포 한강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10년 만에 20만의 인구가 늘어난 예. 지역이죠.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 교통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입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가 예.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차량 기지를 인근 지자체에 이전시키는 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착수했고요. 했어요. 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등의 용역 결과가 제출됐고요. 예. 최근에 와서는 건설 폐기장과 관련돼서 예. 서울시 또 김포 인천시하고 그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서울시가 이 건설 폐기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서울시가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 지하철을 인근 지자체에 이전하는 계획으로 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대강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예. 저희들이 제출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1, 2월경에 공청회를 거쳐서 한 5월, 6월경에 고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김포시는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서부권 GTX 노선에 대한 예. 수혜 범위 확대에 대한 것들도 저희 김포시가 10만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예. 오늘 국토부 장관한테 그 서명서를 좀 제출했습니다. 두 가지 부분 서울 지하철 5호선과 GTX D 노선을 김포에 연장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좀 긍정적인 소식이 곧 들려오지 않을까 한번 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한강 신도시를 더불어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됐고 20만 명이 넘게 인구가 확 늘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국에는 이제 도심이 활기를 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도 주목을 함께 덩달아 받는 것 같은데 요즘에 김포 얘기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한 말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좀 조심스러운 요즘에 너무 핫하고 얘기일 것 민감하고 같고요. 예. 그래서 예.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뭐 풍선 효과, 예. 임대차법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포시가 지금 핫 플레이스로 예.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량과 또 가격 면에서 6.17 대책 그 이전 3개월과 이후 3개월을 예. 비교해 보면 좀 일부 지역에 좀 한정돼 있다라는 김포시 내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신규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6,200에서 한 9,600 정도의 예.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전에 10년이 지난 그 구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한 3천 정도, 2천에서 3천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김포가 갖고 있는 우려되는 부동산의 어떠한 상향세는 좀 일부 서울에 인접해 있는 489도 또 신축 아파트에 지금 한정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정부에서 조정 지역에 대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언론에서도 조금 더 시장의 추이를 좀 봤으면 좋겠다. 면밀하게 좀 보자. 김포가 갖고 있는 거래와 가격에 대한 분석들을 좀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좀 균형감 있는 대책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좀 지금의 요구입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그 어느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김포 내에서도 소외받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포 전체를 이렇게 또 뭐 묻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시민분들께서도 좀 제고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세밀화시켜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김포 한강 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의 시간이었고요. 예. 그 10년 동안 그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그 단지들이 있었죠. 환경들이 조성됐었죠. 지금은 뭐 분양가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그 상향의 시세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짧은 시간 내에 이 전체적인 복잡한 사항들을 예단하고 좀 결정하는 부분들은 김포가 새로운 성장세에 많은 부분 좀 지장이 있을 거라는 좀 판단을 뭐 시장으로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업 얘기 좀 해보면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있고요. 대학병원 소식도 있는데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거 예, 한 말씀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까요? 지역에 많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정말 위치나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들이 참 가치 있는 예. 개발 사업지입니다. 애초에 그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 내에 대학 용지 27,000평을 확보했고요. 예. 그곳에 대학을 김포에서는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병원 유치를 많이 좀 희망하고 계시고요. 예. 김포시가 이참에 대학과 대학병원을 동시에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했고 올 1월서부터 경희대학교와 경희대 의료원하고 이와 관련된 접촉과 협의들이 진행돼서 지난 6월 달에 예. 경희대학과 경희대 의료원으로부터 첨단 미래병원에 대한 그리고 대학원 유치에 대한 것들을 정식으로 문서로 저희들이 받았고요. 예. 그것을 토대로 제가 시민들에게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실무 협의를 다 끝냈는데 예. 경희대 측에서 최종 MOU 등 그 확답이 저희들한테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한 가지 저희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뭐 경희대학뿐만 아니라 풍무역세권 내에
대학과 대학병원을 희망하는 예. 몇 개 대학과 대학병원하고 추가로 확대돼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김포 시민분들께서 보시면은 삶의 질이 올라가는 소리가 좀 들리실 것 같고요. 많은 지금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사업도 하고 계시고 지금 향상에 도움을 주고 계신데 임기 내에 이제 내가 이것만큼 꼭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나 이런 것들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내가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예, 현재 김포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예, 그 도시기본계획 내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미래 첨단 산업으로 김포의 산업 구조를 좀 바꿔내는 것. 예, 그리고 남북 분단 70년 동안 김포는 접경 지역으로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그동안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한강 하구의 예, 생태 환경을 이용한 평화 관광 산업의 토대를 좀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민선 7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제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남북 통일의 시대에 김포는 통일 거점 도시로, 그리고 평화 관광 도시로 틀림없이 자리매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바쁘시겠어요?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시간이 마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렇습니다. 그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말씀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네. 뭐 시민분들이나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예, 김포시를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김포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에 네, 또 어떤 경제적 가치들을 만들어 가는데 수도권 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예, 모두가 김포가 마련하고 있는 미래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실 것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함께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고요.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